안녕하세요, CD민입니다. 제가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노트북은 8GB의 램이 장착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의 용량의 램을 장착해야 노트북 성능을 높일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제가 자주 표현하는 표현인데, 여기가 책상이라고 해봅시다. 이만한 공간이. 근데 여기다가 이제 작업할 걸 여러 가지 올려요. 이런 것도 올리고, 나 이것도 작업해야지. 뭐 이것도 작업해야지. 이거 올렸어요. 근데 지금 공간이 꽉 찼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작업 큰 걸 이거 하려고 이렇게 올리려고 하면은, 놀 데가 없네? 메모리에 놓을 데가 없네? 그럼 용량이 모자라면 이미 있는 작업을 갖다가 이제 하드디스크 잠깐 내려놓고 또 이렇게 올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작업할 걸 또 올리면은 또 놓을 데가 없네. 그럼 얘를 잠깐 내려놓고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예전에 하드디스크 쓸 때는 이 수압 작업할 때 성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느려졌었는데, 요즘은 SSD를 사용해서 그나마 좀 많이 빨라요. 그렇지만 램 용량은 작은 것보다는 큰 게 좋습니다. 여기 노트북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있는데요. 8GB 모델이고 클럭이 2666입니다. 이 클럭 숫자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이 숫자를 그냥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것과 맞추는 방법도 있고요. 좀 더 높은 걸 구매해도 상관없습니다.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난다면은 굳이 일부러 낮춰서 성능을 낮춰서 구매할 필요는 없어요. 좀 더 높은 걸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8GB 좀 작죠. 짜잔! 제가 이번에 소개하려는 거는 티포스의 제우스 64GB 노트북 램입니다. 이 제품은 32GB 램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총 64GB를 내는 모델이에요. 용량 엄청 크죠? 그리고 일반 모델과 다르게 방열판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지금 꺼내봤는데 여기 있는 거 8GB라고 했죠? 얘는 무려 32GB입니다. 얘 하나만 32GB. 얘도 32. 둘 다 합치면 64GB의 엄청 큰 용량이 돼요. 64GB 하니까 옛날에 SSD 64GB 쓸 때 생각나네요. 근데 얘는 용량이 진짜 엄청 크죠. 메모를 좀 자세히 볼게요. 네,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램 모듈이 얘는 한 줄로 돼 있는데 얘는 좀 뭐가 더 빡빡하게 두 개씩 들어가 있죠. 네,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양면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뒤쪽을 보면 클럭이 얘는 2666인데 얘는 3200입니다. 훨씬 더 클럭이 더 높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부러 클럭을 낮은 걸 선택할 필요 없어요. 클럭이 높으면 그냥 낮은 거에 맞춰서 갈 수 있는데요. 낮으면은 높은 거에 맞출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굳이 클럭을 너무 낮은 걸 살 필요 없다. 다만 클럭이 높으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적정선을 잘 보고 얼마 차이가 안 나면 클럭을 높은 거 선택하는 게 좋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노트북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실행시켜 놨는데요. 그리고 뭐 넷플릭스나 뭐 여러 가지 웹페이지도 띄워놓고, 이런 프로그램도 띄워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아까보다 펜 소음이 좀 높아지고 약간 버벅거리는 게 느껴져요. 작업 관리자를 열어서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성능 탭에 가보면 CPU 이제 상태 같은 게 이렇게 보실 텐데, 메모리도 잘 보셔야 돼요. 메모리가 내가 적정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는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자주 쓰는 프로그램을 띄워놓고요. 평상시 사용하듯이. 그리고 이제 메모리 탭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면 메모리가 8GB를 지금 쓰고 있다고 나오는데, 지금 사용 용량이 6.8GB 쓴다고 해서 86% 정도 쓰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볼 거면 밑에 리소스 모니터 열기를 눌러보면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거 엄청나네요. 지금 사용 중인 공간이 지금 엄청나죠? 거의 꽉 채워서 쓰고 있고, 왜냐면 메모리 용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 모드, 다시 나중에 활성화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지금 있고요. 근데 여유 공간 잘 보셔야 될 게, 여유 공간이 너무 없어요. 여유 공간이 38메가, 40메가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책상에 비유한 것처럼 작업을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공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노트북을 분해서 메모리 용량을 늘려봅시다. 먼저 볼트를 다 풀어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열어야 되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 부분, 모서리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공략하면 되는데 약간 비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공간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틈을 천천히 벌리시면은 분해가 가능해요. 이렇게. 그리고 만약 이런 데 볼트 안 풀면은 안 뜯길 수 있으니까 힘을 적절히 잘 주셔서 뜯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분해가 되죠. 이 노트북은 메모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커버가 있는데요. 이게 보통 다 있는 건 아니고 얘만 좀 특별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빼놓고
이렇게 메모리가 장착된 게 보이죠? 8GB 한 개만 이렇게 장착돼 있어서 램뱅크 한 개 여유가 있었는데 얘를 빼면은 이제 두 개를 장착할 수 있죠? 근데 제 이번 소개할 메모리를 장착을 하면은 32기가 32기가 이렇게 해서 64GB를 장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얘는 DDR4니까 DDR4가 장착될 수 있는 이런 노트북이면은 64GB도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착을 해봅시다. 여기 슬롯에 보면 여기 홈이 있거든요. 홈에 맞춰서 그냥 끼우면 됩니다. 이렇게 끼우고 누르고 장착 완료. 그 다음에 얘도 이쪽 방향이죠. 네, 맞추고 누르면은 끝났어요. 메모리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게임이랑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실행시켰어요. 아까보다 더 많이 실행시켰는데 지금 보면 메모리가 16.6GB 사용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64GB에서 사용하니까 26%밖에 안 쓰고 있다고 나와요. 아주 널널하죠. 리소스 모니터를 한번 볼게요. 보면은 사용 중인 공간, 네, 한 16GB 정도 사용하고 있고 지금 대기 모드로 지금 또 12GB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근데 여유 공간이 지금 보면 한 35GB 정도 남아 있어요. 엄청난 용량. 네, 35GB는 웬만한 뭐 고성능 노트북에 들어있는 그런 메모리 용량인데 그 정도 공간이 지금 여유로 지금 남아 있는 게 보입니다. 메모리를 업그레이드 하고 나니까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뭐 전혀 버벅거림이 없어요. 그전에는 메모리 부족하면은 뭔가 좀 많이 실행시키면은 막 메모리 압박이 막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용량이 넉넉하니까 이제는 좀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막 한꺼번에 많이 실행시켜야겠다 막 이런 생각만 많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시네벤치를 돌려봤는데요. 노트북의 성능이 메모리 용량을 늘린다고 해서 엄청나게 빨라지거나 엄청나게 좋아지진 않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원래 낼 수 있는 성능을 다 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굳이 비유한다면 제가 필요한 책상은 이 정도인데 책상을 어마무시하게 넓게 준다고 해서 작업 효율이 확 올라가진 않죠. 그거랑 비슷한 원리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하드스캐니어 미니 PC입니다. 성능이 상당히 좋은 미니 PC인데 이것도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볼게요. 분해를 하고 네, 여기 보면 메모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기본 메모리도 8GB 두 개 장착되어 있어서 16GB예요. 용량이 부족하진 않은데 그런데 아무래도 성능이 좋은 미니 PC다 보니까 막 작업들을 많이 하다 보면 용량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해볼게요. 켜봤는데 64GB를 온전하게 인식을 잘 하고요. 그리고 그전보다 체감 성능도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10은 가상 화면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동시에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면 여기는 영상 편집 작업하고 있고 또 여기는 영상을 또 재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멀티미디어를 즐기다가 넘어와서 영상 편집하고 넘어와서 다른 작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메모리 용량이 늘어나면 장점이라면 책상이 아주 넓어진 거기 때문에 아주 많은 작업들을 동시에 막 띄워놓고 작업해도 버벅임이 없습니다. 버벅임이 없이 빠르게 작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메모리는 XMP까지 지원하는데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XMP를 불러올 수 없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근데 고급형 같은 경우에는 XMP를 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미니 PC에서 지금 설정이 가능한데 여기 보니까 XMP 3200이죠. 설정을 해주는 순간 그러니까 XMP 프로파일을 가져와서 가장 최적화된 조건을 바로 입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노트북도 많이 사용하고 미니 PC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DDR4 노트북용 메모리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용해본 이 고용량 메모리는 클럭도 비교적 높은 편인데 그런데 64GB 아주 광대한 용량을 제공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하거나 그럴 때 활용성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 미니 PC만 업그레이드 해도 메모리 용량 넉넉하니까 뭐 여러 가지 작업 동시에 다 실행시킬 수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연결시켜서 뭐 사용하는 그런 서버 같은 데다 연결시켜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방열판도 있는 모델이고 디자인도 괜찮게 나온 모델이니까 일단 고용량 64GB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하단에 링크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